이번 시간은 시청자,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TV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9층 시사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TV와 유튜브를 넘나드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KBS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위해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9층 시사국을 제작하고 있는 김기화 기자 그리고 서재희 팀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사무실 위치가 프로그램 제목이 됐습니다. 네. 9층에 있는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서 팀장님, 이 2달 정도 방송했는데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저희 프로그램이 수요일 밤 11시 ETV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심야 시간대에 방송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40 시청자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제작진이 고무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유명 유튜버라고 해야죠. 40만 찍었으니까. 네. TV 프로그램과 유튜버의 이 MC가 다른 경우도 처음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성과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TV로만 이제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도 보시거든요. 네. 찾아오셔서. 근데 이제 보러 왔는데 TV에 나온 것만 이제 달랑 있으면 서운하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믿고 봐주시게 만들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따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유튜브의 호흡, 유튜브의 문법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는 차마 못한 그런 그쵸. 새로운 형식들, 또 긴 이야기들, 또 솔직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선하다. KBS가 이래도 되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9층 시사국 방송 내용과 함께 시청자 의견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백기를 놔두기에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지난 2월에 새롭게 찾아온 시사 프로그램 9층 시사국. 저는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체감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실업률만 봤을 때 작년에 6%대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 고용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9층 시사국은 KBS 9층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 않게 멀티 플랫폼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탐사 보도 고발 프로그램이다. 김용빈 회장은 유흥주점을 간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이 프로그램은 매주 2개의 이슈를 취재해 전달하는데 첫 방송에서는 청년 취업의 문제를, 두 번째 방송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회장의 일탈과 새벽 배송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도 아마 직원들이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정현우 기자도 지금 회사에서 월급 안 준다, 임금 체불된다 이러면 취재할 맛 안 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견디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돈 쓰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그 좀 짧게 여러 개 하는 방식의 시사 프로그램이 많긴 한데 요 9층 수사국 같은 경우는 취재 기자들이 직접 이제 그 취재 이후에 나와서 이제 진행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도 짧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취재의 어떤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청자가 궁금해야 될 부분을 그 진행자가 대신 질문을 해줍니다. 기자한테. 그래서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좀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뉴스보다는 확실히 좀 그런 소통 때문인지 뉴스보다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安倍晋三という政治家が政権を取るために自らの
9층 시사국은 정치와 경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밀착형 소재에서부터 외교적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미국과 손잡고 지난 3월 1일에는 아베가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외교 전략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며 반향을 불러 모았다. 역사 문제를 상기시키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의미가 깊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형국이 됩니다. 내 나라가 참여하기에 넷을 뜻하는 쿼드입니다. 4개월 전에 발표된 챗 GPT는 GPT 3.5를 이제 또한 지난 3월 29일에 방송한 챗 GPT에 대한 취재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게 GPT-4로 업그레이드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챗 GPT. 챗 GPT에 대한 우려와 경쟁력, 미래 등을 고루 다루며 관심을 이 모았다.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편은 챗 GPT 편이었는데요. 사실 챗 GPT라는 건 가장 최근에 이슈된 문제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뤘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와, 되게 빠르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챗 GPT는 학교에서 지금 교육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글을 안 쓰고 공부를 안 하고 이 프로그램만 돌리는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대학교와 혹은 반대하고 있는 대학교의 모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희에게 오히려 생각할 이슈를 던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 자, 이 영상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취재한 저에게 제보를 준 배송 기사 그분이 마지막 새벽 배송했을 때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마지막 배송이라면 이분 9층 시사국은 TV와 유튜브 채널 두 가지 버전으로 방송되는데 유튜브 채널은 TV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과 내막 등을 상세하게 풀어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야 시간, 또 야간 시간에 일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길었다면 산재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야간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과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이 참신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집중력 저하, 과로 이런 것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냉정하게 그럼 뭐 불법 주차가 문제지 왜 그게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입차 문제 이렇게 새벽에 하는 거를 계속 냅두면은 이런 사고 또 납니다. 해외는 새벽 배송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 그렇진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이런 문제에 대한 보호에서 못하니까. 다양한 주제를 한 15분, 20분씩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상식을 넓힐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았고 또 유튜브 버전은 따로 채널이 있는 건 아닌데 레카 K라고 해가지고 이제 KBS 시사 채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본방에서 미처 못했던 사적인 어떤 촬영에 대한 뒷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방송에 미처 내보내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 어떤 뭐 검사 그런 가해자 검사 아빠 같은 데서는 그런 욕설 같은 게 이제 방송에서는 나갈 수가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어떤 욕을 했는지 그런 자세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달아주시고 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재미도 있는 다소 확실히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이재민 캠프에는 잠시 집에 돌아갔던 이재민들이 20세대부터 40세대의 주요 관심사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9층 시사국.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궁금증을 뉴스보다 깊고 다큐멘터리보다 짧게 중편 분량으로 방송하며 KBS 시사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9층 시사국의 참신한 시도가 기대되는 이유다. 3이었는데요. 그 지진이 발생한 날이 저희 취재진이 현재 도착한 딱 둘째 날이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있던 곳이 진앙지에서 한 110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진동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숙소문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현재 이 11회 정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슈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방송을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9층 시사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추적 60분과 같은 시사 다큐 프로그램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자고 하면 일종의 시사 뉴스 콘텐츠였어요. 우리가 이제 9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저 뉴스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더 많이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9층 시사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사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굉장히 불필요한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프로그램은 팩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객관적 균형적으로 딱 알맞춤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감을 갖거나 아니면 균형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E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ETV 하면은 뭔가 좀 오락성이 강하고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ETV에 맞게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저 7회에 지방의원에 대해서 다룬 그런 뉴스 그런 포맷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제공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디를 시도합니다. 일종의 동물농장 비슷하게 비유하면서 재미도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메시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9층 시사국의 장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개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아이템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국제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국제 부분도 상당한 어떤 수준에서 해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와 연계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이 시대적 감각에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로 20, 30, 40대를 위한 주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느낌은 있는데 나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이 관심이 가거든요. 주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첫 회를 청년 취업 문제를 짚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취업 지원 문제, 청년 취업 지원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이제 청년들이 좀 와닿을 만한 이슈들을 많이 이제 선정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TV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더 다가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출범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청년들이 실제로 와닿을 만한 이렇게 체감하는 이슈들을 주기적으로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이슈라든지 저희 시사라는 게 사실 범위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관심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런 관심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튜브 채널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사건이 있었다면요. 방금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아이템 중에서 그 지방의회에서 어떤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쫙 종합해 놓은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유튜브에서 좀 재밌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즘에 그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해서 둘 중에 뭐가 더 큰 문제일까 이거를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튼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는 가운데 이 문제가 된 16개 이 지방의회 이제 아이템을 쫙 늘어놓고 이 중에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산불이 났는데 외유성 출장을 간 의원들이 문제냐?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원이 문제냐?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더 큰 문제인지를 이제 따지는 16강 월드컵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같이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봐주셔가지고 이런 식도 이제 시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 댓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은 이 청년 취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와서 할 얘기도 있겠지만은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려면 역시 술 한잔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상파에서는 정말 절대 시도할 수 없는 맞아요. 예. 실제로 술을 조금씩 취해가지고 약간 거나하게 취해서 속 얘기하고 좀 슬픈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건배도 하고 이러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선하다, 재밌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해가면서 이 범위를 좀 넓혀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구층 시사국 그 식구들 가운데서도 유튜브 전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제작할 때 이 점에는 꼭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KBS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하면 뭔가 좀 너무 엄숙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부수고 싶고 그렇지 않다. 지금 젊은 층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까지 누구나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재미없게 시사 뉴스, 시사 콘텐츠 프로그램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좀 줄여도 돼요. 근데 그걸 좀 재밌게 좀 뭔가 이렇게 접근성이 더 있게 네. 이런 그런 문법과 호흡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방송 내용 좀 더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가 2018년에 취재했을 당시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는 구층 시사국. 학교 측에서 가해자인 자신의 아들 측에 했던 처벌에 대해서 제도폭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알았다. 학폭 검사 압박 논란과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검증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6시 9 to 6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 개편안은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을 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아무리 못해도 10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휴게 시간 1시간 반이 있고요. 60시간이면요. 6일에 10시간이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10시 퇴근하는 걸 토요일까지 반복하면요. 이거는 뭐 열심히 일했다고 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됩니다. 1인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과정을 상세히 취재해 보여주며 흥미를 불러모았다. 실현하는데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게 SM 경영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민한 거는 그 69시간 근로 개편제, 아마 이것도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한국경제경영자 총협회 그 본부장님하고 네이버 그 노조 지회장님하고 이제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새로웠는데 각각의 이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분을 모셔가지고 토론을 이제 짧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근로자들은 이제 노조 지회장님의 발언에 되게 공감이 됐고요. 또 경영자 입장에서의 이제 그 너무 그림만 그리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결론은 향후 미래에는 근로 시간은 단축돼야 되는 것이 맞다. 심지어 이제 해외에서는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감염병이죠. 한편 몇 개의 아이템에 대한 아쉬움의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15일에 방송한 마스크와 모순 사회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해 의미가 있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스웨덴과 단순하게 비교한 점은 우려가 됐다는 것.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청년 취업을 포기하다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의 암울한 취업 실태를 다루며 지원책에 대해 방송했는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다뤄 아쉬움이 남는 만큼 희망적으로 다뤄달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한 해 1조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최근 이슈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다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사 프로그램은 뭔가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게 파고드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한 2-3개씩 한 편에 담음으로써 또 너무 가볍다 싶으면 유튜브로서 가서 또 깊게 좀 길게 방송을 하는 거로 보고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송과 유튜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참 요즘 시대에 맞춰진 시사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은 뭔가 이제 또 많은 걸 다루다 보니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겠죠. 좀 너무 얕고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난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해요. 염색 샴푸 심각해요. 한일 문제 심각해요. 한국 취업 문제 심각해요 하고 끝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라든지 해결책, 해결 방안을 조금이라도 짚어주고 가는 마무리가 있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좀 하면서 진짜 우리 TV와 유튜브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공감을 받고 있는 9층 시사국. 청년들은 많이 나왔던 얘기도 있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적어도 랜덤하게 3명 정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술 먹방을 시도하는 등 유튜브에서 다채로운 시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자,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봤는데요.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나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마스크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완성도를 높아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유튜브가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튜브의 기능은 본방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가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방의 어떤 유입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모니터 단체에서는 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저널리즘에서 무조건 다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지적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연출도 하지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슈를 지적하다가 마무리 부분에서 감성적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제시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감성적이보다는 약간 좀 정리를 해주는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청자의 그런 욕구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시청자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전문가께서도 해법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본방은 어떻게 더 신경을 써주실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본방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유튜브보다 사실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제작 단계도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방 같은 경우는 일단 제작 시스템이 좀 더 이제 안정화되면 컨텐츠에서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취재하는 기본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예능처럼 이렇게 첫 방에 이렇게 뭐 대박을 낸다든지 형식으로 뭔가 차별화한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기자들의 취재력이 무르익고 하면 결국 취재물로 어떤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 데서나 꺼내서 찍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TV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지 계획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방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튜브가 2017년, 8년부터 이제 굉장히 무르익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이제 유튜브를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그 시선을 끄는 형식들이 많이 나왔지만 차마 방송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시도를 해보면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이슈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충격 그리고 놀라움 이런 걸 드리고 싶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또 해왔지만은 많은 분들이 시사 콘텐츠를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느냐.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웃으면서 해도 되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줄타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톤 조절 이런 것을 좀 더 앞으로 신경 쓰면서 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 환경상 편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까? 늘릴 수 있죠. 제가 더 고생하면 늘릴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근데 사실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못 드린 말씀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9층 시사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같은 게 있다면 계속 얘네가 뭐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의 제작 편수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한 편 올리고 있지만은 아까 이제 서재 팀장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이제 실력이 무르익다 보면은 이게 좀 늘려가면서
또 요즘에는 쇼츠라는 그런 그쵸. 방식으로도 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더 자주 인사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유튜브 부분을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앞으로 제작 방향이나 계획도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2달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롱런을 해야 그 안에서 대박도 나오고 중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제작을 해가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일단 초반의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서는 프로그램이 되자 이런 목표를 이제 초반에 가졌는데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이런 청년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와닿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구충 시사국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재희 팀장, 김기화 기자,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